2017년 강원도 최전방. 눈 덮인 폐벙커 앞에서 누군가 철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새벽. 문틈에서 젖은 손가락이 기어 나왔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메모에 적혀진 글은 다음 차례는 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한 병사의 실종 직전 마지막 근무일지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의 이름도 그 수첩에 적히게 될지도 모른다. 귀신 벙커. 2017년 12월 강원도 최전방의 제21사단 이하 포병대대.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있는 고지대. 인근에 민가 하나 없는 외진 위치. 일병 장태수는 추운 겨울 반복되는 초소 근무에 지쳐 있었다. 그날도 오후부터 계속된 화기 정비와 제설 작업을 마치고 점호를 끝낸 뒤 야간 초소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오늘 또 비초소야? 생활관에서 상병인 오상진이 물었다. 장태수는 얼어붙은 손으로 군화끈을 고쳐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만 3번째요. 야, 거기 진짜 나 같으면 미친 척하고 의무대에 알아놓을 거다. 거긴 뭔가 오싹해서 겁나. 오상진의 말에 장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긴요. 저는 귀신보다 추운 게 더 무서워요. 그러나 웃음 끝에 남은 건 불편한 찝찝함이었다. 비초소는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소문이 많았다. 야간에 무전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잡음을 내거나 센서가 오작동을 반복하거나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초소 아래쪽에 방치된 오래된 벙커였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콘크리트 건물.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었다는 그곳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도 겨울에 굴뚝에 김이 피어오르는 등 사병들 사이에 기분 나쁘고 불가사의한 곳이었다. 선임들 사이에선 거기 원래 탄약 창고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사고로 누가 죽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없었다. 밤 11시 40분 장태수는 어깨에 K2 소총을 맨 채 눈길을 헤치며 비초소로 향했다. 입김이 허공에 뿌옇게 퍼졌고 눈 위엔 자신이 남긴 발자국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멀리 고지에 위치한 초소에서 깜빡이는 붉은 경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숨이 차오르자 그는 헬멧을 벗고 눈 위에 쭈그려 앉아 잠깐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산짐승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이 떨어지는 소리겠지.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초소에 도착한 건 11시 55분. 그는 근무 인수 인계를 하고 초소 문을 닫고 안에 들어섰다. 바닥에 놓인 난로는 꺼져 있었고 초소 내부는 이상하게 눅눅했다. 기온은 영하 15도였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공기는 습했다. 라디오를 켰지만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근무일지를 쓰고 창밖을 살피며 시간을 보내던 중 무전기에서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열어줘. 그는 흠칫 놀라며 무전기 PTT를 눌러서 본부와 교신을 시도했다. 본부, 여긴 비초소. 통신 확인 바랍니다. 오버.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다시 잡음 속에 섞인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너무 추워. 그는 귀를 의심했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다. 태수가 급하게 PTT를 누르며 누구십니까를 반복하자 무전기는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바뀌었고 갑자기 꺼져버렸다. 장태수는 일어나 초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벙커 쪽에서 느껴지는 시선. 누군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K2를 움켜쥐고 조심스레 벙커 쪽으로 다가갔다. 철문은 녹슬고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습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위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 누구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문틈에서 희끄무레한 손가락 하나가 스르륵 빠져나왔다. 젖어 있는 그 손가락은 천천히 철문을 긁었다. 거칠고 마른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숨을 들이마신 채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가락은 철문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이제는 그의 발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바람일까? 아니다. 손이었다. 누군가 뒤에서 그의 목덜미를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쓸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초소 방향으로 뛰었다.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였지만 눈밭을 뛰는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고 숨은 헐떡이며 끊겼다. 초소 문을 박차고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 둘. 맨발로 눈 위를 밟는 소리였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푹푹 눈을 밟고 걷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초소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가 깨어난 건 다음 날 오전 6시 의무대 침대 위였다. 소대장 얼굴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냐, 태수야? 장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소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새벽에 비초소 주변을 돌던 근무조가 널 발견했어. 초소 밖에 써져 있었고 내 주변 눈 위에 맨발 발자국이 수십 개 찍혀 있었어. 태수는 숨을 삼켰다. 발자국 진짜 있었어요. 소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말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벙커 철문. 거기에 누가 손바닥 자국을 수십 개나 찍어놨더라. 전부 젖어 있었고 붉은색 무언가로 이름이 하나 써 있었어. 누구 이름이요? 소대장은 눈을 피했다. 네 이름. 며칠이 흘렀다. 장태수는 의무대에서 퇴소한 뒤에도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사를 해도 잠을 자도 마음 한구석의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웅크린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문득문득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 몰려들었고 불 꺼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져서 대변을 보러 갈 때는 후임병과 함께 갔다. 생활관 선임들은 농담처럼 야, 귀신 본 거야 하고 웃어넘겼지만 오상진 상병만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야, 진짜 네가 깨어나기 전에 소대장이랑 나랑 벙커 잠깐 열어봤거든. 열었어요? 그래. 철문 열쇠는 본부에서 받아왔고 안에는 뭐 별거 없더라. 폐자재 좀 있고 탄약 흔적은 없었어. 그럼 이름은요? 제 이름. 오상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장태수에게 건넸다. 부직포 느낌의 낡은 수첩에서 뜯은 듯한 종이, 그 위엔 삐뚤빼뚤하게 적힌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다음은 너다, 장태수. 그는 손에 힘이 빠져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글씨는 마치 손가락으로 긁어낸 듯 번져 있었고 아직도 축축한 듯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장태수는 혼자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야간 기상점검 시간에도 자주 깨었고 생활관 복도 끝 거울이 유독 길고 깊게 느껴졌다. 심장이 자주 빨라졌고 가끔은 자는 도중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나는 날도 많았다. 그러던 중 부대는 또다시 인원 배치를 바꾸었다. 그 주 금요일 장태수는 비초소 야간 근무에 다시 편성되었다.
그는 생활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오상진 상병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다. 진짜 못하겠으면 오늘 근무 바꿔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 괜찮은 얼굴은 아닌데. 그냥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로 본 건지 아니면 그냥 꿈이었는지. 그날 밤 장태수는 다시 그 초소를 향해 걸었다. 기온은 더 낮아져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고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달빛조차 어두웠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 넣은 미니 라디오를 꺼내 귀에 꽂았다. 평소엔 잡음이 심했던 주파수가 오늘은 이상하게 잘 잡혔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노랫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였다. 장태수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손끝이 떨렸고 귀에 닿은 이어폰이 유독 차가웠다. 그는 비초소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첫 느낌은 냄새였다. 썩은 물과 눅눅한 땅 냄새. 분명히 지상 초소인데 공기가 너무나 지하실 같았다. 그는 K2 소총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시간은 자정. 아직 3시간 남았다. 시간은 흘러 1시 15분이 되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규칙적인 발걸음. 눈 속에 발이 빠지면서 걷는 소리. 그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초소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았다. 장태수는 숨을 멈췄다. 문은 잠기지 않았었다. 덜컥. 문이 조금 열렸다. 바깥과 초소 사이의 틈으로 찬바람이 밀려들었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기어들었다. 처음엔 얼룩진 천조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는 등에서 식은땀을 쏟았다. 까만 머리칼이 문틈에서 안쪽으로 흘러들어왔다. 그 머리카락은 축축히 젖어 있었고 그 끝엔 흰 손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 창백하고 핏기 없는 손. 그 손은 땅을 짚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초소 벽 쪽으로 물러났다. 그는 몸을 덜덜 떨며 본부에 보고를 하려고 무전기를 잡았다. 그러나 갑자기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열어줘. 여기 춥고 어두워.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순간 초소 안에 켜져 있던 희미한 등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장태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머리카락을 비췄고 바닥을 더듬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러더니 그 손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검은 구멍처럼 텅 빈 어둠이 있었다. 입은 찢어진 듯이 벌어져 있었고 입가엔 피인지 침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미동도 없이 그를 봤다. 눈이 없어도 분명히 느껴졌다.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 장태수는 손전등을 떨어뜨린 채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눈 위를 달리며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벙커 앞을 지나갈 때 철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위병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의무대 진단 결과 탈수와 과호흡, 일시적인 기억 혼란. 하지만 장태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 얼굴, 그 손,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시선. 며칠 후 장태수는 조기 전역 신청을 냈다. 심리적 충격과 불면증, 불안 증세로 인해 정신과적 의가사 전역 판정을 받았다. 소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오상진 상병만이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다. 그 벙커 10년 전에 거기서 탄약 점검하던 병사 하나가 사라졌거든. 근데 아무도 못 찾았대. 그 사람 이름이 박태훈이라던가. 장태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비초소와 벙커 B12는 완전 폐쇄되었다. 하지만 어느 겨울 밤 그 근처를 지나던 경계병이 무전을 남겼다. 본부, 여기 비초소 인근 벙커 쪽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